네, 안녕하십니까. 땅짓고 부동산 직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두 번의 시간에 이어서 심형석 미국 SWCU 부동산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또 사실 교수님이 또 약간 좀 이 해외 부동산 쪽에도 상당히 좀 관심도 많으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들어서 해외 부동산을 좀 포함해서 뭐 주거용 상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 뭐 좀 뭔가 좀 틈새가 좀 될 만한 상품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뭐 사실 뭐 지금 이제 해외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작년 뭐 재작년 정도 엄청났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지금 해외 부동산의 상황에 대해서 좀. 지금 뭐 금융위기 상황에 가깝다 보니까 예. 조금 뭐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주로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많이 가셨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시들한 것 같고요. 아마 작년이 이제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계속 이제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베트남에 뭐 실수요로 투자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그렇죠. 예, 대부분 그냥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가서 이제 투자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포트폴리오하고 같이 이제 차원을 내서 검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가셨다가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뭐 1억 내외로 거의 투자하실 수 있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이 이제 그 핵심 지역들 호치민이나 이제 뭐 이런 데들 가보시면 뭐 거의 뭐 2, 3억, 3, 4억씩 막 이렇게 아파트가 하니까요. 뭐 사실은 그 우리 지방에 있는 아파트 수준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뭐 오히려 이제 신도시 이런 쪽도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고요. 예, 베트남에도 보면 신도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신도시 가보시면 아직도 뭐 1억 이하 그런 상품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걸 이제 투자해 놓으시고 어차피 이제 그 베트남 경제가 뭐 저는 뭐 계속 좋아질 거라고 봐요.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싸운다기보다는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죠, 그죠? 계속 때리고 있는데 그 중국을 때리는 일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시면 그만둘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한 10년 동안 계속 때릴 겁니다. 중국이 뭐 그게 타격을 받느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대체제로서 저는 베트남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볼 거라고 봐요. 네. 2000년 후반에 이제 중국 GDP가 지금 베트남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뭐 2,000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거의 10,000달러 수준을 넘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한 10년 이상 지나면 이제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10,000달러 정도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과 이제 7%씩 막 이렇게 성장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뭐 베트남에 이제 묻어두시는 뭐 그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그 가시는 분들 중에 보면 증여를 하고 1억 정도니까 사실은 얼마 안 되죠. 증여세 내더라도. 그래서 뭐 5천만 원 일단 그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증여를 하고 10년 후에 자제분이 이제 파시는 걸 고려해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꼭 해외 부동산만 고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국내에도 보면 이게 틈새 상품들을 찾아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오피스텔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상품이 사실은 좋은 상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제일 권하는 상품이 아주 초소형 아파트라 그래서 일본에는 컴팩트 맨션이라고 그래서 컴팩트 맨션. 전용 3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평형 아파트가 그 5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나와 있는 상품들을 보면 뭐 47, 48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품들인데요. 그 송파 헬리오시티가 3구가 있어요. 이런 상품들이 보면 상당히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은 그 특이하게 시세 차익도 많이 나고요. 월세도 잘 나와요. 시세 차익이 많으면 운용 수익이 잘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시세 차익은 잘 없는데 운영 수익이 잘 나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오피스텔 중에도 보면 조금 큰 오피스텔이 있어요.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하는 상품인데요. 방 2개나 하나 있는 거. 방 2개 있는 건 찾아보기 되게 힘드실 거고요. 예, 방 하나 있고 뭐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조금 큽니다. 전용이 한 10평 정도 되는 상품인데요.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월세도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조금 크거나 아니면 아파트하고 같이 붙어 있는 상품.
아, 예, 아파트에 아파트하고 같이 붙어 있는 예, 오피스텔이 붙어 있는 예, 상품이 예, 있어요. 예. 이런 상품들은 그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상당히 날 수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전세 상품으로서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상품들은 대부분 이제 주거용이고요. 수익형 중에도 저는 이제 권하는 상품이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권해요. 지식산업센터. 예. 그 지식산업센터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이게 개인이 투자하실 수는 없어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식산업센터. 네, 센터도 원래 이게- 들어가고 지식도 들어가고. 원래 이게 아파트형 공장인데요. 네. 저는 이제 원래 그 제 사업을 조금 할 때 그 지식산업센터에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인데 네. 가산동인데 예전엔 가리봉동 가리봉동, 역이었습니다. 가리봉동. 예. 가리봉동 역에 가보면 1단, 2단, 3단지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공실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강남이라든지 이런 좋은 지역에 있던 분들이 그 월세가 이제 부담되니까 이렇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자만 할 수 있는데요. 예. 개인 사업자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개인이 이제 사업자를 내시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 상품은 그 수익률도 상당히 높고요. 예. 예, 우리가 그 단위당 면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없어요. 일단 반 날라가고요, 전용이. 예.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싱크대가 거의 한 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오피스텔 사업 하시는 분들은 항상 싱크대 좀 넣지 마라. 아무도 안 쓴다.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데도 계속 이제 넣으시는데 어쨌든 그 면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베란다도 있고요. 발코니도 있고요. 발코니 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고도 굉장히 요즘 높아요. 복층도 또 많이 좀 예, 나오는 것 복층도 같더라고요. 많고요. 예. 층고가 일단 높습니다. 많이 높은 데는 거의 5m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복층으로도 밑에 있는 상가들은 가능하죠. 만드는 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그건 다른 자체하고 문제. 예. 예. 그래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도 좋고 예. 물론 시세 차익은 조금 떨어져요. 그렇지만 공실이 예, 없으니까 그리고 개인을 상대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제 회사입니다. 예, 회사기 때문에 좀 깔끔합니다. 이 임대를 놓는 측면에서도. 대신에 이제 투자하셔야 될 때 딱 서울은 두 군데입니다. 예, 돈이 좀 있으시면 성수동에 하시고요. 성수동. 예, 성수동은 여기 이제 좀 비싼 예, 곳이고. 비쌉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 분양가가 한 1,400 정도 최근에 평당 하는 걸로 1,400 알고 정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성수동하고 그다음 가산동입니다. 가산동. 예, 원래 이제 가리봉동 이쪽이 많은데 예. 자꾸 가리봉동 해서 가산에 사시는 분 되게 기분 나쁘실 건데 예전에 역도 가리봉역이었어요.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가산동에도 괜찮고요. 거기는 뭐 한 8, 9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하시면 공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 이 정도 하면 월세를 만약에 아까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는 한 이게 몇 평 정도라고 그러셨죠? 이게 대략? 최근에는 굉장히 저희 살 때는 거의 100평씩 50평씩 이렇게 잘랐는데요. 요즘은 작은 최근에는 것들이, 작습니다. 예. 예, 거의 소오피스처럼 자르기 때문에 예. 대략 금액이 뭐 한 4, 5억 하시면 예. 한 실평수 한 20평 정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은 그 대출이자가 굉장히 싸고요. 예. 이걸 80%까지는 기본적으로 빌려줘요. 아, 예. 예, 그리고 주택이 아니니까 이제 맞습니다. 빌려주는. 예, 대출이 굉장히 좋고요. 근데 보통 상업용 부동산들이 대출 이자가 높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정책 자금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자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한 1.5%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죠. 레버리지를 하면 충분히 효과를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그렇기 정도의- 때문에 예. 이제 면적도 오피스텔에 비해서 넓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이자도 낮으니까 네. 이게 한 10% 정도 나옵니다. 수익률이. 예. 그래서 창문이 짭짤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제가 특정 지역을 말하긴 그런데 예. 그 서울 외곽 지역에 지금 분양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아, 서울 예, 외곽 지역.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양을 많이 하는데요. 예. 가보시면 서울 외곽 지역은 끝도 없이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조심해서 좀 이런 예, 데는 좀 맞습니다. 골라야 되겠네요. 이제 그 말은 아주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입니다. 상품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또 못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 오늘 다 틀리고 가겠습니다. 확 좀 털어주십시오. 예, 예. 그냥. 그러니까 그 제가 계속 서울 아파트 이야기했는데요. 지방 아파트 투자하실 때 몇 가지 이제 상식을 가지셔야 될 게 이제 오래 가지고 계시면 좀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방도 사이클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예. 최근에 이제 보면 2017년부터 이제 강릉이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다가 대대광 오르고 그죠. 예. 최근에 이제 울산, 부산 이렇게 아, 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것도 좀 움직입니다. 이게 좀 사이클이 좀 예, 있네요. 그래서 예. 그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투자하실 때 찾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부울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영산대 오래 있었는데요. 예. 요 지역 그러셨죠. 쪽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요 지역 쪽의 아파트들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고, 근데 아직도 시작 시점이에요.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있는 아파트들을 뭐 선택하시면 상당히 좋은데, 지방 아파트는 장점이 많습니다. 이게 갭이 적어요. 지방은 갭이 1억 이상 벌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되게 높습니다. 거죠. 예. 전세가율이 굉장히 지금 높다는 제가 알고 있고 광주 전세가율이 7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감정원 자료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부산, 대구, 울산 이런 쪽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 비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는 이제 갭이 작다는 말이니까 투자하실 금액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부용 부담이 좀 작다. 부용 이렇게 부담이 보실 수 적습니다. 있는 그래서 거죠. 그냥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5천 투자해서 5천 버신다 이렇게 예.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기 아주 좋은 상품이고요. 어떤 걸 사셔야 되는지도 상당히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 지역에 강남이 제일 좋고요. 근데 이거는 좀 갭이 좀 지방에서도 벌어지겠죠. 이제 예, 강남. 맞습니다. 예. 예, 부산은 뭐 해운대라든지 수영, 그죠? 이렇게 아주 좋은 동네, 해수동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뭐 아니면 울산은 이제 옥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핵심적인 지역을 사시는 게 좋고요. 아니, 이거는 좀 갭이 좀 벌어질 수도 있고요.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 아니면 이제 분양권. 예. 그래서 지방에 좀 안 좋은 지역이면 그렇지만 어쨌든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의 분양권은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네, 마이너스 3천, 5천까지 떨어진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 30평인 가격이 3억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 가까이 이제 마이너스인데 이런 걸 이제 사시면 이제 언제든지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강남 아니면 이제 그 분양권, 마이너스 P가 붙어 있는 분양권 아니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물건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은 이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많죠. 이제 네. 부산은 대부분 재개발이고요. 예, 초기 단계의 재개발 지분 같은 거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금액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이제 뭐 따지고 보면 연립 뭐 이런 거죠. 빌라 이런 건데요. 그런 지분을 사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세 가지 아니고는 건드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은 서울은 이제 수요가 적냐 많냐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방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수요가 있다 없다로 그냥 수요가 있다가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물리면 아주 이제 답이 없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그죠. 거의 뭐 이 사이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좋은 상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상품만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결국은 뭐 지방 쪽은 좀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블루칩 위주로 좀 투자를 해라.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심영석 교수님을 저희가 모시고 세 번에 걸쳐서 부동산 시장 전망과 좀 저희가 좀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